이오지마는 도쿄와 마리아나 제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화산섬으로 미군은 섬에 건설돼 있는 일본 항공기지를 노리고 있었다. 당시 이오지마 섬 점령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 것은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 임무를 맡은 미 육군 항공대였다. 마리아나 제도의 항공기지를 건설한 미 육군 항공대에게는 이오지마 섬의 일본 항공 전력이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그러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상륙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본토 폭격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섬을 확보하는 작전안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1월 9일 메가도 장군의 지상군이 루선섬에 상륙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륙을 지원해온 태평양 함대는 마침내 이오지마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니미츠는 스프루언스 제독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세계 해병사단과 대규모 해군 전력을 집결시키고 작전명을 분리작전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미군의 B-29 폭격기를 감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필요했던 일본군에게도 이오지마 섬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사실 일본이 이오지마 섬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이 마셜 제도를 점령한 1944년부터였다. 육군은 중부 태평양 방면 방어를 맡을 제31군을 창설한 뒤 병력을 증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중 이오지마 섬이 속한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육군과 해군 병력을 총괄할 지휘관으로 구리바야시 중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과거 미국 주재 대사관의 무관으로 파견됐었으며 미국의 군사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섬에 도착한 구리바야시는 해안 가까이의 방어선을 형성하는 기존 일본군의 방어 전술부터 백지화했다. 함재기들의 공습과 전함들의 함포 사격을 받게 되면 지상에 노출된 해안 방어 진지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해안 방어 전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섬의 거대한 지하 방어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계획했다. 섬 전체를 유세화하는 작업은 즉시 시작됐으며 모토야마 고원과 수리바치산을 중심으로 동굴과 콘크리트 엄폐로로 이루어진 정교한 지하 요새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든 화기를 지하나 동굴로 옮긴 덕분에 항공기를 동원한 미군의 사전 폭격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오지마 섬의 일본군은 치밀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군 전원은 더욱 악화돼 가고 있었다. 미군이 마리아나 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사이판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제31군이 전멸하고 만 것이다. 특히 일본 연합함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 이상 연합함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뼈아픈 손실이었다. 섬에 고립됐음을 깨달은 구리바야시는 이오지마 방어가 사실상 최후의 전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최대한 본토의 시간을 벌어주는 작전 계획을 내놓았다. 모든 병력은 최후까지 맡은 지역을 사수해야 하며 특히 만세 돌격과 같이 병력을 급속도로 소모시키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다. 이로써 이오지마 섬 전체에 18km에 이르는 지하 통로가 건설됐으며 22,000명가량의 수비병력이 형성한 방어 요새는 한 개 사단 화력의 4배와 맞먹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1945년 2월 16일) 미 합동원정군의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52기동 부대의 함포 사격으로 마침내 미군의 이오지마 공격이 시작되었다. 해병대는 10일간의 함포 사격을 요청했으나 이미 충분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스프루언스는 3일간의 포격만 허락하며 해병대와 의견 충돌을 보였다. 결국 해군이 사전 포격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상륙을 앞둔 해병대는 매우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함정 숫자만 450척이 넘는 미 합동원장군이 마침내 이오지마 섬 인근 해역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이 다시 섬을 포격하는 동안 해병대는 상륙 준비를 서둘렀으며 선발대를 가득 태운 상륙 장갑차가 출발선에 정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상륙을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서 섬을 확보하려는 미군의 상륙이 시작되었다. 미군이 섬에 상륙하고 있었지만 일본군은 상륙 초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상륙군이 충분히 해안으로 올라오길 기다리는 일본군의 작전이었으며 지휘관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구리바야시 중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서 상륙 해안에 집중 포격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리 상륙 해안에 조준을 맞춰놓은 일본군의 포격은 매우 정확했으며 미군은 첫날에만 2,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날 늦은 오후까지 병력을 상륙시킨 미상륙 부대는 다음날 4개의 해병연대를 동원해 반격에 나서게 된다. 상륙에 성공한 미 해병대가 반격에 나서면서 제28해병연대를 제외한 상륙부대의 모든 병력이 모토야마 고원으로 진격해 갔다. 그리고 가장 남쪽 해안으로 상륙하였던 28해병연대 병력은 이오지마섬 남쪽 끝에 위치한 수리바치산 공략에 나섰다. 산에서는 상륙 해안이 훤히 내려다 보였으며 2천여 명의 일본군이 완강히 저항 중이었다. 미군은 동굴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폭약과 화염방사기를 활용하였고 뒤늦게 상륙한 전차대대까지 합류하면서 일본군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함포를 겨누고 있는 해군 함정들 때문에 일본군은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전황은 급격히 미군 쪽으로 기울게 되고 수리바치 산에서 벌어진 양측의 공방전은 사실상 3일 만에 끝나게 된다. 마침내 산 정상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28연대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조기를 개양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해안에 도착한 포레스탈 해군 장관이 이 성조기를 자신이 가져가기론 했다. 그러나 해병대가 성조기를 보관해야 한다고 판단한 존슨 2대 대장은 서둘러 성조기를 확보한 뒤 다른 성조기로 교체해 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두 번째 성조기를 세우는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으로 평가받게 된다. 한편 모토야마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한 상륙군의 주력 부대는 구리바야시 장군이 지휘하는 일본군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절벽과 협곡들이 튼튼한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지뢰 때문에 전차 지원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공격을 개시한 미군의 주력 부대는 첫날 제1비행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수리바치의 성조기를 보게 된 구리바야시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만다. 적어도 2주는 충분히 버텨줄 것이라고 예상한 수리바치 방어선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공략당한 것이다. 이후 미군의 보급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치열한 공방전으로 흘러가던 북쪽의 전황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여유 병력이 없었지만 미군은 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대를 투입시키면서 전투 피로가 쌓인 부대에 휴식을 부여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셔먼 전차를 추가 투입하며 공격을 재개한 미상륙 부대는 마침내 제2비행장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번 전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비행장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행장 재건 및 확장 작업이 시작되었다. 활주로는 수송기로 부상자를 실어 나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을 신속히 공수해줄 수도 있었다. 제1비행장 재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해병대는 마지막 세 번째 비행장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자 20일 폭격사령부에서 2개의 비행장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니미츠 제독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면서 섬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2개의 항공기지를 확보한 미 육군 항공대는 제1비행장의 전투기를 전개시키고 대형 기지는 B-29 폭격기의 활주로로 활용하게 된다.
미군은 이오지마에서의 전투를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 수리바치를 점령시킨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28회 병연대를 모토야마 방면으로 투입시켰다.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본군에 대한 소탕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해병대는 일본 고위지휘관들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 미군 측이 보내오는 항복 권유를 무시해버렸다. 사실 본토에 가족을 두고 온 일본군 입장에선 항복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소탕전을 시작한 미군의 화염방사전차가 투입됐으며 항복을 거부한 일본군의 모든 동굴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본군의 마지막 진지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군은 이오지마 전투가 끝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일본군 300명이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한 뒤 비행장 근처에 위치해 있는 미군 야영지를 기습하였다. 새벽에 감행된 기습으로 130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주로 전투기 사령부에 소속된 조종사들이었다. 그리고 1945년 3월 26일 오전 8시 이오지마 전투가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끔찍한 희생을 치룬 해병대도 마침내 철수하게 된다. 36일간 전체 사상자는 미군 측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지만 일본군은 미군보다 3배나 많은 전사자를 기록했다. 한편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난 뒤 구리바야시 중장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일본과 미군 측은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구리바야시가 마지막 공격을 지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미 해병대는 그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자결한 것으로 보았다. 미군은 구리바야시의 전술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미국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었으며 훗날 항복을 거부한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게 된다.